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당분간 빅테크 강세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 부자연구소 10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주식 강의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델타 변이 우려에 주가 혼조,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7% 상승했으나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0.34% 그리고 0.76%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당분간 빅테크가 강세인 이유. 어제는 빅테크가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대부분 주가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빅테크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가을로 넘어가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작년에 4조 달러 돈풀기에 이어서 또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정 지출을 민주당이 방만하게 하자 공화당은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에서 갖고 있는 현금은 11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에는 정부 셧다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는 시장에 미국 국채를 현재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찾는 사람은 많고 국채를 내놓지가 않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 10년물 금리가 1.2%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1.3834%까지 올라가서 7월 14일 이후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인데 어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유는 이제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 때문입니다. 유럽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한 경제 위축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유럽의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국채를 팔아서 약세가 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테이퍼링을 안 하는데 유럽이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유로화가 한 머리가 몰리면서 유로화 가치가 뛸 것입니다. 그러면 유로 강세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힘들어지게 그렇게 만들죠. 가뜩이나 유럽 경제가 코로나로 힘든데 유럽이 긴축을 하면 유럽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앞서서 2008년도 이후에 먼저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죠. 유럽이. 그랬다가 완전히 유럽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피그스 나오고 뭐 그렇게 쥐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테이퍼링을 안 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ECB 통화정책 회의가 그냥 넘어간다면 그 이후로는 다시 달러 강세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ECB 통화정책 회의 때까지 미국채 수익률이 1.3%대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본다면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에 재무부에서 미국채를 시장에 못 팔면서 1.3%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해외 투자 증가입니다. 중국의 6대 빅테크 기업 당국 압박 속 1년간 30조 원 기부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6대 빅테크 기업이 30조 원을 이제 기부를 한 것이죠.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이 기부를 30조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소강사회는 이미 이뤘고 이제는 모두 잘 사는 사회로 가기로 마음먹은 모양입니다. 소강사회는 일단 이제 부자 먼저 되자라는 이제 선불론에서 지금 모두 잘 사는 사회는 이제 공부론 이걸로 바뀌고 있죠. 누가 부자가 돼도 된다고 그 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잘 사는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못 사는 인민에게 나눠주기로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시진핑의 영구 집권 때문이죠. 일단 내년에 시진핑이 3년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 때문에 느끼고 있는 중국의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빅테크를 압박을 했고 결국은 빅테크는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중국의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돈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부자들을 비롯해서 연예인까지 내부 숙청 중입니다. 중국에 자산이 있으면 언제 공산당한테 끌려가 재산을 헌납하고 거짓골을 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재산은 해외로 빼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려는 것은 주로 중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호주 등 서방의 부동산 주식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저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부자들이 사는 부동산 주식도 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은 중국 수요도 꽤 된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의 수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려서 사는 것이죠. 중국 주식 중 내수주보다는 중국의 기술주를 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뭐 증권사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는 내수주는 주로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수주들은 상하이방의 돈줄이기 때문에 태자당 계열의 시진핑은 이들 기업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는 발전을 못해도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규제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규제가 계속되는 동안 내수주 말고 일단 중국 공산당이 밀어주는 태양광이나 친환경,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하려는 품목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했던 것처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장비를 중국이 아예 못 들여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이유로 태양광 패널에 미국이 반덤핑 관세 등을 때린다면 중국 기업들은 추풍낙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주건 아니면 수출주건 중국 주식은 안 사는 것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70만 명대였는데 20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서비스업 고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행, 항공, 호텔, 레저 등이 안 좋은데요. 이유는 지난 8월에 여행 갈 사람들은 다 가고 8월이 피크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는 것은 8월로 끝이 났고요. 앞으로 이제 실업급여도 안 주고 있으니 여행 수요는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때나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따라서 요즘 여행 관련 주식이 안 좋은 것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쭉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12월 이후에나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4분기에는 원래 빅테크가 강했습니다. 어제는 애플이 1.5% 올랐고요. 애플은 9월 14일 아이폰 13을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하고도 6개월 정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iOS 플랫폼 때문에 신규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출렁임은 줄어드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블랙 프라이데이 등으로 쇼핑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페이스북은 1.57%, 구글도 0.38%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소폭 빠졌죠. 빅테크는 대규모 쇼핑 시즌이 연말에 있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큰 이슈는 부채 한도 협상이고요. 11월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끝나서 정부 셧다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준이 올해 말까지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를 이제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고용은 20만 명대로 쇼크가 났고요. 9월 보고서가 나오는 10월에는 8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온다고 해도 11월에 바로 테이퍼링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고용 보고서를 11월에 봐야 하는데 11월 고용 보고서는 11월 연준 회의보다 더 늦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고용 보고서를 못 볼 가능성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11월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12월에나 테이퍼링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 테이퍼링은 연내하는 것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동안 재무부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신규 채권 발행을 못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 수요가 넘쳐나는데 국채가 신규 발행되는 국채가 없으니까 국채 수익률은 1.2% 아래로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 발행이 안 되니 대외적으로 달러화는 강세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신흥국 주가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신흥국의 환율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쇼핑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테이퍼링이 미뤄지면 저금리 때 불리한 가치주보다는 테크 주식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말로 갈수록 테크 주식이 더 좋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델타 변이와 이미 놀 사람은 다 놀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다만 변수는 갑자기 치료제가 나온다면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고요. 신종플루도 타밀플루라는 이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면서 바로 감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가 되겠고, 그리고 치료제를 맞으면 아니면 먹으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제가 나온다면 코로나 전국은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셧다운이 완전히 풀리고 경제 재개가 되면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치료제가 갑자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빅테크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빨리 체결이 되면 그때는 또 가치주가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서 오를 것이 기대가 되면서 은행주들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말까지 빅테크가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박기를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말뚝박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분간 빅테크가 강세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